안녕하십니까, 구호석입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 면접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면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면접관들은 면접자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면접 구성 요소입니다. 면접은 처음에 1분 자기소개, 인성 및 직무 질문, 논리적인 문제 해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나에게 주어진 1분의 시간 동안 충분히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역량, 경험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1분 자기소개는 그 시간 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어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성 및 직무 질문, 경험에 대한 질문,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제출하신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례가 진짜니? 이것이 정말로 네가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맞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또한 직무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역량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 능력이 뭐야? 그렇다면 바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할 수 있어?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인지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분 자기소개를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곳에서 사실인지 아니면 꾸며져 있는 준비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인성 및 직무 질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문제 해결,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면접 질문 중에 이것이 왜 질문하지? 궁금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물론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존경하는 인물이 당장 내가 일하는데 궁금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논리적인 사고력입니다. 네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논리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압박 면접이라고 하죠. 계속 내가 질문하고 그게 사실이야? 그게 맞아? 라고 계속 압박하는 당혹스러운 질문들은 뭐냐면 본인의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면접을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분 자기소개의 구성 방법입니다.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키워드를 정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획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을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정하십시오. 하지만 그 키워드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녹아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키워드, 내가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역량을 증명하시라는 거죠. 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장병들과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1분 자기소개의 구성은 첫 번째, 내가 키워드를 정하고 그 키워드에 맞는 사례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는 겁니다. 결론, 사례, 정리. 결론은 나는 무슨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구호석입니다. 저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구호석입니다. 2011년 따뜻한 손편지 한 장으로 말년 병장들의 마음을 돌려 무사히 유격훈련을 마무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손편지라는 단어로 그들은 좀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 군 간부 출신의
사람들을 뽑는 이유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리더십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들은 부대에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스펙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한 부대에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들의 군 생활을 책임지며 그들의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합니다. 결국은 스펙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열이 매겨지는 군대라는 집단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리더, 그런 리더십을 사회에 나와서도 한 조직에서 그 조직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자는 따뜻한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모습이 있네 라는 것을 보여줘 있는 사례거든요.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듯 한 가지 키워드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역량이 있음을 증명한다. 저는 어떤 작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부대원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무사히 작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하지만 그것을 길게 본인의 사례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1년 유격훈련을 준비하는 중 전역이 1개월이 남지 않은 말년 병장이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절 열애를 시켜주든지 말년 휴가를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말년 병장이 한 명이 아니라 중대의 동기 한 명, 대대의 동기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열애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허락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볼 테니 돌아가 있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에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만 노력해달라가 아니라 남은 군 생활을 멋지게 마무리하자. 나도 간부지만 열애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멋있는 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겠니? 라는 편지를 써서 그 머리맡에 올려두었습니다. 기상 후 그 장병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장병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멋진 군 생활의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결국은 말년 병사와 저는 마무리를 잘 했었고 그 말년 병장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최선을 다해 유격훈련을 마무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량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재로 보여주겠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 그리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운 업무라도 반드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영업관리의 핵심적인 인재가 되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2줄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어떤 인재임을 증명해 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역량이 3가지 있다. 이것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첫째는 따뜻한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조금 더 요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열정적인 인재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사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례를 이야기하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 3가지를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시간이 1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내가 첫째, 둘째, 셋째의 방법을 쓰는 게 편하다. 내 3가지 사례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다면 3번째 정도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는 중요한 자격증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라도 충분히 상대방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의 비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결론 사례 정리 방법과 서론 본론 결론의 방법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한 가지 사례를 갖고 계시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가 굉장히 좋으시다면 결론 사례 정리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라. 결론을 이야기한 이유를 이야기해라. 본인의 사례를 덧붙여라. 그리고 직무와 연결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랑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구호석 씨, 오늘 저녁 식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어떤 느낌이신가요? 예, 별로 나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드시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호석 씨, 오늘 저녁 식사 무엇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힘든데요. 저는 이 스트레스를 내일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와이프가 끓여준 맛있는 된장찌개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조금 내용이 그래도 구체적이긴 한데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 얘기하는 때 뭘 먹고 싶은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나 답답함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푸시는 거죠. 구호석 씨, 오늘 저녁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예, 저는 저희 와이프가 끓여준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와이프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스트레스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퇴근 후 와이프에게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멋지게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은 구체적으로 결론을 얘기하시고요. 그 이유, 그리고 사례, 그리고 회사와 연결시키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기업에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있고요. 그 질문의 의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그 질문의 단어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 게 왜 궁금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음식, 무엇을 드시고 싶으냐는 질문 안에 이 질문을 너는 논리적으로 분석해봐 라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존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경한 사람이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업은. 물론 가치관이 있는 사람,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경한 사람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해군 출신들을 보면 많이들 이순신 장군을 영웅으로 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순신 장군이라는 답이 아닌다는 거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결론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30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팩트,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50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발명했습니다. 그리 만들어내며 그것을 임진왜란을 준비했던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영웅이었습니다. 저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럴 때 저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 느낌, 감동을 이야기하시고요. 그것을 사례를 연결하시면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는 군 복무 시절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정확히 해결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80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역량을 통해서 회사에서 어떤 일을 주어지더라도 항상 준비하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90점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정답을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원하는 대답들이 논리적이고 사례가 들어가 있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90점인데 100점은 무엇이냐고요? 예, 100점은 이 대답에선 없고요. 정말 면접을 보는 인사 담당자와 본인이 정말 호흡이 맞았을 때 내가 딱 원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10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100점짜리 대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90점짜리 대답 그리고 95점짜리 대답을 만드시는데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기업에서 나오는 많은 질문들 중에 몇 가지 뽑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군 간부들을 뽑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뽑아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겠죠. 저의 장점은 부드러운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살을 붙이시는 겁니다. 본인은 단점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극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저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겨냈고 이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을 하셔야 됩니다. 복무하면서 장병과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리더십 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면접 질문들은 약간 같은 내용들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저의 장점은 부드러운 리더십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부드러운 리더십 때문에 저를 뽑으셔야 됩니다. 뒤에 사례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질문들은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패턴 그리고 내가 대답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님을 아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상관이 본인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당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서 분명히 나누실 건 부당한 일과 불법적인 일입니다. 상관이 부당한 일을 시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당한 것은 이렇습니다.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기엔 조금 손해보는 일들? 예를 들어서 구호석 씨 컴퓨터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 와서 좀 이렇게 컴퓨터 포맷 좀 해주고 프로그램 좀 깔아주고 우리 아들 컴퓨터 좀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이죠. 그런 지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상관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많은 일이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면 저는 저희 선배나 위에 상관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일이 나와 회사에 수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의 이익보다는 멀리 보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입사 후 노조 가입을 권한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가끔 노조위원장들이 면접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는 걸 원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 저는 먼저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노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조의 가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대답으로는 노조의 가입보다는 제가 하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면접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면접 이런 질문들을 놓친다면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결론을 얘기하라.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외우지 마시고요. 본인의 결론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열정 가지고 있었던 건 언제,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답을 달아오신다라고 하고 그 다음 질문에 몇 가지 답을 붙이신다면 본인은 분명히 성공 취업이 되시고 면접관을 설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면접을 준비하신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취업하시고요. 미래의 비전에 반드시 좋은 성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